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엠비엔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부터 점검해 주시죠. 일단 어제는 그 낙폭과대 FOMC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특징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코스닥의 그 외국인 매수가 눈길을 좀 끌었고요. 이것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상승의 그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저께 소폭 하락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그 흐름을 볼 때 FOMC에 대한 매파 발언도 아직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현재 흐름을 볼 때 현금과 주식의 일정 비율을 갖다가 유지하고 FOMC 이후에 주가 재편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5bp 기정사실화돼 있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건 미국도 우리도 장 막판에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은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특징적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 좀 안정돼 있습니다. 물론 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약간 소폭 하락해서 매크로적인 어떤 변수를 좀 본다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보겠고요. 그 외의 종목들 보면은 특히 이제 2차 전지 삼성 SDI 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탄력이 좀 삼성 SDI를 위주로 좀 있었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래간만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3%대 상승이 있었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설과 조선 백화점 이런 쪽에 모두 고루고루 소폭 상승한 것이 바로 대형주 메인 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소형제는 어저께 상당히 좀 활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반도체 부분의 소부장 쪽에 ENF 테크놀로지가 7%대 상승한 것이 좀 눈에 좀 들어왔고요.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주, 양극재랑 음극재 또는 전해질 관련주의 주가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편차를 주었는데 반면에 이제 최근 계속 부각되고 있는 이런 파생 배터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고체라든가 급속 충전 또는 리튬 인산철 이런 부분의 탄력도가 눈에 좀 띄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자율주행차가 상당히 모습이 좋았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르메스가 상한가 들어가 아모그린텍도 탄력이 좀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였죠. 또 명신산업도 다시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히토르라든가 또는 이제 카지노, 여행 이런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성장주 개념의 자율주행차가 눈에 좀 돋보였고요. 또 이제 엔데믹이라는 부분에서 네. 여행 관련주의 흐름이 돋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자율주행을 가지고 오셨는데 매니저님, 포드가 간밤에 비용 뉴스 때문에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서 이 광의 의미의 자동차 관련 주식인 자율주행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는 아침인데 괜찮겠습니까? 예, 실적은 이제 중간중간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혁명에 이런 자율주행차의 어떤 진행 방향은 계속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더라도 이러한 자율주행차가 지금 현재 10%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 산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의 로드맵 부분은 계속 진행된다 보는데 제가 이제 볼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칼을 좀 꺼냈는데 왜 칼을 꺼냈냐면 국토부에서 모빌리티 부분의 혁신 로드맵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가면은 자율주행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 갖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 정책의 로드맵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그 흐름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2027년까지는 완전 자율자동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상용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화가 된다는 얘기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부분 자율 자동차 부분에서도 현재 상용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용화와 대중화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독일하고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하겠다는 이런 로드맵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V3 그 조건부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건 관련 규제를 뉴스를 보면 대폭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024년까지 빠르게 생각보다 진행한다는 이런 측면이 나타나서 이런 자율주행차다가 지금 성장 산업의 ING라는 뉴스에 대한 흐름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현재 어떻게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2025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시나 도에 정부 특히 이제 국토부 직권으로 한답니다. 바로 이제 자율주행 은행차의 어떤 시범은행 지구를 갖다 만든다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가장 바랬던 게 뭐였냐면, 우리도 미국 같이 바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 법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기존 고속도로 부분에 현재 자율주행을 실행한다는 이런 혁신 고속도로의 계획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이런 서해 고속도로, 저는 뭐 서해 고속도로가 좋은 편인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이 가시화될 수 있는 혁신 로드맵과 또는 법제가 마련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제 주가들이 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주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LG노텍은 통신 모듈 쪽,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통신 모듈 쪽 부분이 있겠고요. 넥스트 칩이라든가 뭐 잘 아시는 오비고 또는 하이비전 시스템은 검사 모듈이죠. 그래서 캠트로닉스라든가 또는 현대오토의 프렌티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보모터스도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현재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 업종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 꼽아주십시오. 예, 삼보모터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삼보모터스는 이제 자동 변속기하고 파이프 쪽에서 두 가지 이제 제품을 갖다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동사가 트랜스미션용 부분인데 엔진의 전체적인 회전을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걸 우리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현대나 기아차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연기관차에서 바로 현재 환경 쪽에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소하고 전기차 부분에 상당히 최근에 이러한 전환 부분이 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셈블리 조립 쪽의 부분에서 특히 이제 배터리 시스템 부분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금속 분리판을 개발하면서 이제 친환경차로서 전환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자회사입니다. 스마트 크루즈인데 바로 이제 현대차가 G90을 이번에 11월 달에 출시합니다. 그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HDP 자율주행 부분에 부품이 자회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는데요. 차트 흐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보모터스는 차트 흐름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고민했던 것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터졌던 부분인데, 이 거래량을 싣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선침의 흐름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은 매수 기준가를 오늘 뭐 시장 강약을 좀 보시고요. 4,900원대 하고요. 목표가는 5,600원대, 손절 라인은 4,4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로봇과 XR기기 뉴스인데요. 예, 뭐 최근에 로봇 시리즈를 계속 오늘도 이제 많이 안 오른 종목에서 로봇 관련주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정책 지원이라는 부분이 로봇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 지원이 나오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 이거 시장 수혜주로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이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체 생산 능력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이제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핵심 부품 여전히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볼 때 구동부 쪽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거기서 국산화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로보티즈라든가 감속기 부분의 국산화 부분이 중요하다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바로 요번에 그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ETF 그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종목군들이 그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대형주가 많이 들어갔고 중소형주가 이제 요번에 그 들어가서 이제 거래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 종목들을 보면 그 아래 보시면은 고용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그 XM이 들어가 있습니다. SFA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다이나믹셀의 로보티즈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로보도 들어가 있고요. MC넥스 요새 좋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 반등이 돼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나무가도 3D의 그 인식, 깊이 인식 그 카메라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셀바세이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요번 그 삼성 자산 운영에 그 ETF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시간상 간단하게 이제 종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실적은 별로 2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흑자 전환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그 학습 소프트웨어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교육열 로봇 업계에서 선두다라는 게 이제 그 중론입니다. 디지털 그 인재 양성 그 종합 방안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쪽에서의 어떤 프로그래밍 교육, 그러니까 코딩 교육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동기업도 이제 그 코딩 교육 부분에 아마 그 자회사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그 CD에듀와 러닝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로봇키즈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딩 쪽에 병행을 좀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전체 옹기는 안 되더라도 이제 분기 쪽에서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고요. 자,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상당히 고점 부분에서 낙폭이 컸고 그 행보를 했습니다. 다른 로봇과 관련 특히 감속기 부분이 먼저 선행을 했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자율주행 쪽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이 종목도 교육용이라서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싣고 행보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급매물이 다 나왔을 때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거래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만약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수 기준가는 한 7,75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8,450원, 손절 라인 6,9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XR 기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최근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수익성 부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8시에 그 방송을 합니다. 특히 FOMC 이후에 주가의 재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성장 섹터 부분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관련 그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N 골드의 황대연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